국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현기차 왜 타냐, 무조건 외제차로 간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브식스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사기 좀 잘했다.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너무 현기 빨아주는 것 같아가지고. 차주님과 함께하는 내차 내차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홍킴입니다. 안녕하세요, 차주입니다.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차량은 기아의 친환경차 EV6입니다. 최고 출력은 225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5.7토크입니다. 지금 현재 이 차량은 2륜이고 1회 충전으로 최대 475km까지 갈 수 있는 기아의 친환경차 EV6입니다. 차주님,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EV6 차주 33살입니다.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처음 차 산다고 좀 고민할 때부터 아예 전기차만 고려했었거든요. 다른 차는 아예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? 내연기관은 일단 아예 배제를 했고 전기차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EV6를 고르게 됐습니다. EV6의 어떤 매력 때문에 마지막에 확정을 지을 수 있으셨나요?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외관이었어요. 디자인. 네, 맞습니다. 디자인이 EV6가 엄청 잘 빠지긴 했어요. 아이오닉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? 네, 아이오닉은 제 취향이 좀 아니어가지고 아예 고려하지 않았었고, 좀 같이 그때 고려했던 차량들이 이제 테슬라 모델 3랑 푸조에서 E208, E2008이라고 전기차 모델이 있거든요. 네네. 네, 그 모델들이랑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EV6를 구매하셨다. 네, 결론적으로는 EV6가 제 눈엔 가장 예뻐서. 제 눈에도 가장 예뻐요.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셨나요? 처음에는 대리점, 일반 대리점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작년 한 9월쯤에 계약을 걸어놨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인수하려면 막 8개월, 10개월 걸린다 그래서 차량이 좀 빨리 필요한 상황이어서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하면은 차가 바로 나오나요? 딜러분이랑 알아보고 이미 견적을 짤 때부터 차량이 있다는 가정하에 견적을 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 차량을 출고 받아 놓은 상태니까 계약만 하고 나서 한 인도받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차량을 빨리 받으시려고 장기 렌트로. 네, 맞아요. 기가 막힌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를 타시기 전에 다른 차는 타시지 않았나요? 제가 소유하게 된 차는 이 차량이 처음이고요. 그전에는 한 5, 6년 동안은 소카 페어링이라고 좀 구독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 이렇게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.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그래서 그 소카 페어링을 통해서 한 12가지 정도 차량을 한 3, 4번씩은 운전해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EV6가 첫 차인 거네요? 네네, 맞아요. 첫 차로 전기차 구매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게 유지비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. 유지비가 정말 안 들어가요. 유지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? 제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탔는데 여기 보시면 22,000km 정도 찍혀 있거든요.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한 2,200 정도 타는 거잖아요. 한 달에 한 5, 6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완속 충전기 기준입니다. 저속 충전기가 좀 더 싸거든요, 요금이. 월 5, 6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제가 일주일에 7만 원 정도 주유를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면은 진짜 네, 유지비가 진짜 저렴한 것 같습니다. 차주님은 현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? 저는 문화기획사에서 감독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행사나 축제 기획 전반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또 문화 쪽으로 일을 하시는 차주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내차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시나요? 저는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해서 보험료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장기 렌트 금액
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장기 렌트 월 렌트료는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? 지금 36개월 기준으로 제가 선납금을 한 13%에서 15% 정도 냈던 것 같거든요. 49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월 49만 원이요? 네, 거기 안에 보험료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. 나쁘지 않은 금액이네요. 월 렌트료 49만 원이면. 네, 저는 굉장히 싸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장기 렌트다 보니까 사고 같은 게 나도 그 최대 면책금 30만 원 선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따로 이 차를 출고받고 나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? 차량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들은 좀 리콜 큰 것들이 있었어요. 브레이크 밀림 리콜이 있어가지고 최근 한번 받았었고, 근데 그런 자잘한 리콜 빼고는 차량 자체의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뽑기를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? 운행하시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장점 한 가지 있으실까요? 제가 좀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노래 같은 것도 좀 조용조용 잔잔한 노래들을 자주 듣는데, 내연기관은 일단 엔진 소음이 있잖아요. 아무리 억제를 시켜도. 저도 그거를 즐길 때가 있지만 상당히 거슬릴 때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전기차는 그런 소음이 일단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습니다. 소음이 없다? 네, 맞습니다. 전기차 타고 있는데 네네. 되게 조용해요. 거의 지금 노면 소리밖에 안 들리실 거예요. 엄청 조용하고, 아까 가만히 정차했을 때도 진짜 전기차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더라고요. 실질적인 주행 가능 거리는 몇 킬로나 될까요? 그게 우리나라 테스트 기준으로 아마 470 정도 뜬 것 같은데, 우리나라 테스트가 지금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, 저희가 평소에 에어컨이나 난방 장치를 최대로 키지 않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테스트를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요. 저도 보면 지금 에어컨 공조 장치 한 2단계로 틀어놔도 시원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저는 보통 보면은 500km 정도 뜨거든요. 그래서 공조 장치를 아예 다 끄고 그냥 충전한 풀 상태 100%에서 그냥 딱 보면은 610km가 뜬 적도 있었어요. 근데 물론 주행하면서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,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한 500k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충전은 매일매일 하시나요? 저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.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출퇴근 거리는 얼마나 되시나요? 지금 제가 동탄 사는데 동탄에서 사당 쪽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보통 조금 돌아서 가게 되면은 하루에 한 100km, 150km 될 때도 있고, 최단 거리로 가게 된다면 한 70km 정도. 출퇴근할 때만 쓰신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 된다? 근데 출퇴근만 한다고 가정하면은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을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. 저는 좀 주말에는 또 장거리도 많이 뛰고 놀러 가고 그래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. 조금 내가 주행거리가 신경 쓰인다 하면은 EV6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실내 공간도 되게 넓어가지고 뒷자리에도 방금 타봤거든요. 네네. 와, 진짜 엄청 넓어요. 밑에 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넓고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, 전기차가. 네, 아무래도 실내 공간들을 잘 뽑다 보니까 거의 그랜저급보다 좀 더 공간이 넓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공간도 되게 넓고, 이게 또 그리고 GT 라인이다 보니까 네.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잖아요. 시트에 보면은 약간 스웨이드처럼 마감이 돼 있는데 네.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 알칸타라라고 하는데, 알칸타라, 그 정확한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따라한 인조 알칸타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소재들도 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재질이 되게 좋더라고요, 형님들. 저도 부들부들 해가지고. 네, 계속 앉아있게 만드는 EV6인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 같은 것도 되게 이쁘고, EV6가. 테슬라랑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, 사람들이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테슬라는 좀 전기차에서 이제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,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 게 테슬라였으니까요. 근데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여럿 있겠지만 저는 현대기아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국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원래 그 내연기관만 있을 때는 안 좋아했거든요. 현기차 왜 타냐, 무조건 외제차로 간다, 이런 생각이었는데 전기차 나온 거 보고 고른 겁니다. 테슬라랑 EV6가 있었는데 테슬라를 안 사시고 EV6를 산 이유가 단순히 디자인 때문에 EV6를 구매하신 건가요? 네, 맞아요. 저도 테슬라 모델 3를 한 4일, 5일, 한 일주일 정도 장거리를 뛰었었는데, 테슬라랑 EV6랑 저는 비교할 때 가장 컸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자율주행. 테슬라는 정말 넘사벽이었어요. 확실히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그거 말고
실내장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심플했던 거예요. 이런 저는 조명 같은 것도 좀 감성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. 아, 앰비언트 라이트랑 뭐 이런 게 없었어요? 네, 테슬라? 맞아요. 그냥 이 가운데 큰 태블릿 같은 모니터 하나.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기도 하겠지만 제 취향은 일단 아니어서 주행적인 거는 확실히 테슬라가 좋았지만 나머지가 EV6가 더 좋았습니다. 제가 탔을 때도 테슬라는 너무 안에가 심심해요. 네, 네. 심심해가지고 EV6가 그래도 조금 더 화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도 EV6에 한 표를 주고 싶지만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강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넘사벽이. 네.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다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, 솔직히. 네, 또 장거리 뛰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, 오토파일럿이. 아, 근데 오늘 지금 제가 EV6를 타고 있지만 진짜 EV6도 진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실내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비춰지면서 저는 솔직히 EV6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조금 뿌듯했던 게 작년이랑 올해랑 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EV6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사기 좀 잘했다. 아,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너무 형이 빨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깔끔 확실히. 그래도 진짜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. 네네. 네.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뷰어다. 네, 이렇게. 저도 브랜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차로 놓고 비교하고 있었어서 차로는 확실히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리면서 EV6 이 차량의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의 첫 번째 장점.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외관이 정말 이쁘다.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. 디자인이 뭐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. 일단 정숙성도 그렇고 주행감이 정말 좋거든요. 쇼바 포지션이 단단한 편이에요. 그래서 주행할 때 좀 스포티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EV6가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아이오닉이랑 비교를 해봤었는데 아이오닉이 좀 더 푹신푹신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우리나라의 좀 그 푹신한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좀 유럽 차들이 조금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게 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EV6 타시면은 좀 비슷하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. 다음 장점 또 있을까요? 장점을 이제 쭉 나열하자면은 일단 실내 공간이 넓어서 저도 차에서 자주 잤었거든요. 차에서 잘 일이 있으시나요? 네, 뒷좌석 폴딩 해놓고 그래서 원래 뒷좌석에 제가 침구 세트를 가지고 다녔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조금 치워놓고 안 자려고 하려고 일부러 치워놓은 것도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조금 생활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실내 V12이라고 실내에서 220V를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EV6 차주들 보면은 아예 멀티탭을 뒤에다 설치해 놓고 그걸로 막 토스트나 커피 내려 마시는 분도 봤고 드라이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.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시죠? 제가 아무래도 업이 좀 행사업이나 축제업을 하다 보니까 또 외부 나갈 일도 많고 좀 밤을 새서 일할 때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차에서 자고 저도 드라이기 있어서 차에서 또 머리 말리고 합니다. 진짜 차를 현명하게 잘 구매하신 것 같아요. 네. 일반 전기차의 장점을 제가 자꾸 얘기하려는 것 같아서 EV6만의 좀 단점도 보여서 단점을 좀 얘기해 드리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차 라인이 되게 샤프하게 깎였잖아요. 근데 저는 전체적인 개방감이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했어요. 앞유리가 누워있는 각도나 뒷좌석의 유리의 넓이들이나 여기 위에 있는 썬루프도 그렇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높이가 좀 낮아요. 그래서 상체 좀 길이가 좀 더 저보다 크신 분들,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 공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전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겠네요. 네네. 뒷좌석에서 어차피 리클라인이 조금 돼요. 그렇게 가면 머리 공간이 부족하진 않겠지만 저도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것보다 좀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거의 지금 바닥에 최대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. 풍절음이나 이런 거는 따로 심하진 않나요?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리들이 좀 누워있고 라인들이 낮게 빠져가지고 풍절음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극단적으로 뭐 레이 같은 거랑 비교하면은
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엄청 극단적인 차이인 너무 것 같아요. 극단적이었죠. 또 다른 단점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이게 전기차가 처음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기차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0개월 정도의 리콜 벌써 3번 받은 것 같고요. 언덕 오르막길에서 네. 브레이크 밀리는 그게 소프트웨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. 뭐가 하나? 네, 지금 최근에는 도어 스위치라고 하나요? 문 여는 손잡이? 네. 네, 여기는 EV6는 히든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잠금 해제하고 이럴 때마다 튀어나오고 그래요. 근데 소리 좀 들리시나요? 드드득 하는 소리? 이것도 지금 최근에 잘못됐다고 해서 안에서 무슨 단선이 일어난다고 해요. 그래서 리콜을 또 받은 건데도 아직도 좀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럼 공식적으로 리콜이 들어오는 것만 지금 문제가 네. 있었다는 거죠? 그게 3번째입니다. 근데 빠르게 오히려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저는 2021년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는 또 변화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소프트웨어 문제였으니까요. EV6를 타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실까요? 안 좋았던 거라고 말하니까 하나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럼 일단 안 좋은 거 먼저 드리고 조금 신기했던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. 병 주고 약 주고? 네. 안 좋았던 경험은 전기차가 저는 집에서 충전하면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겠다 싶었어요. 충전 거리가 아무리 500, 600이 나와도 부산을 찍고 온다고 하면 적어도 한 번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고속도로 가서 휴게소 가거나 급속 충전기 할 때는 항상 충전기가 부족합니다. 휴게소마다 충전기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? 네, 근데 그 충전소 개수가 차량에 대해 부족해서 어쩔 때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많이 봤고요. 또 제가 충전하고 있을 때 연락 와서 좀 빼줄 수 있냐 이런 사람들도 봤고 확실히 좀 고속도로 장거리 뛰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인프라가 부족하다? 네, 그래서 그게 좀 전기차만의 단점이지 않을까. 왜냐면 일반 내연기관은 주유소는 뭐 어디 가도 있잖아요. 기름 넣으면 되거든요, 그냥. 근데 전기차는 급속이 고장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. 또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다. 이렇게 세면서 가요. 몇 킬로 남았으니까 어디쯤에서 충전해야지. 그러니까 실제 차주님이 느꼈던 안 좋았던 경험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인프라는 빨리 좀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환경부나 지금 뭐 정부에서도 전기차 늘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. 충전소를 좀 늘려주지 진짜. 그러니까요. 그다음에 좋았던 경험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좋았던 거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재밌었던 거. 전기차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2011년 10월까지만 해도 EV6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기웃기웃 구경도 많이 하시고 이게 그 전기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았고 전기차 뭐 어떠냐 좀 안에서 봐도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그럴 때 그냥 흔쾌히 설명드리고 같이 저도 전기차 사랑하는 오너로서 재밌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. 오늘 EV6 차주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님들 저는 또 다른 차주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